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22년 9월 18일. 작년 늦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집에서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바다 쪽을 향해 갔다. 그 주변은 관광지가 아니라서 아무도 없었다. 걷는 동안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곳은 원래 이랬다. 그래서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하면 좋았었다. 집을 나설 때 산 너머에서 떠오르던 붉은 태양, 그것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부실 때쯤 바다 앞에 도착했다. 바닷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온통 뻘뿐이었다. 바닷가에는 관광지 개발 계획이 실패했던 건지 공사가 중단된 채 골조가 군데군데 보이는 높은 호텔 건물만이 바다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참 뻘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강했지만 조금 추웠다. 나는 곧 발이 푹푹 빠지는 미끌미끌한 뻘을 걸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발견할까봐 가끔 두리번거렸다. 찐득한 뻘 때문에 운동화가 자꾸 벗겨졌다. 신발을 계속 고쳐 신는 게 불편해서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며 육지를 등지고 바다 쪽으로 점점 나아갔다. 자연스레 팔을 스케이트 선수처럼 크게 휘저을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바다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본다면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동작으로 바다 멀리까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00m쯤 들어가니 뻘 한복판에 돌무덤 같은 게 있었다. 나는 사람이 해놓은 건지 자연적으로 생긴 건지 모르겠는 그 돌무덤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밀물이 밀려올 먼 바다 쪽을 계속 쳐다봤다.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밀물 정보를 검색해봤을 텐데 주머니엔 담배와 라이터뿐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닷물은 밀려오지 않았다. 돌무덤에 누운 채 하늘을 봤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갈매기들이 주변을 맴돌며 울음소리를 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소리와 갈매기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뿐이었다. 아침 햇살은 눈이 부셨고 시선을 두는 모든 곳이 평화롭고 조용했다. 아이보리색 바지와 운동화에 잔뜩 묻었던 진흙이 굳어있길래 조금 떼어냈다. 툭툭 부스러졌다. 그리고는 축축하게 젖어있는 짙은 회색빛 뻘을 손으로 한 움큼 퍼올렸다. 뭔가를 빚어 만들기에는 너무 묽고 찐득한 데다가 이물질도 많았다. 나는 진흙을 손으로 비비며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나는 손이 엉망이었다. 손가락 허물이 항상 벗겨져 있었고 지문이 희미했다. 몇 년 동안 매일 찰흙으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사람과 동물을 많이 만들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친척들은 지금도 가끔 나를 보면 그때의 나에 대해 말한다. 물론 친척들은 나를 단지 손재주가 좋았던 꼬마로만 기억하는 것이다. 완성품이 너무 많아진 어느 날 아버지는 그것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아버지는 나도 당신처럼 셔츠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번듯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아버지 눈에는 내가 하는 게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없을 때 폐품통에 버려진 많은 흙 인형들을 내 손으로 모두 잘게 빻아 부셨다. 몇 개는 5층에서 창밖으로 던졌다.
텅 빈 검은 아스팔트 주차장에 떨어진 흑인용들이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그 후로 나는 찰흙을 만지지 않았고 찰흙 공작보다는 몰래 하면서 재빨리 숨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에 집중했다. 조각가가 되려는 생각은 점점 하지 않게 되었다. 뻘 한복판 돌무덤 위에 누워서 흙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던 어린 나를 잠시 생각했다. 물이 없긴 했어도 바다 한복판에 있던 나는 얇은 군용 자켓을 걸치긴 했지만 체온이 떨어져서 점점 추워졌고 몸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이유가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잘 모르겠다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는 뭔가 혼잣말을 계속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은 밀려오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다. 나는 그 섬을 떠나 지금은 용인에 산다. 얼마 전 집 근처 성당에 갔다. 이사 시간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었다. 몇몇 사람을 위한 촛불을 켜두고 나오는데 성당 바로 앞에 목공방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다. 예전에 나무로 멋진 의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던 순간 목공방 바로 옆에 도자기 공방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가서 다짜고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말을 잘 못해서 낯을 가리고 겁이 많은 나는 이런 행동을 좀처럼 하지 않았었다. 공방 선생님과 약간의 상담 후에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공방에 가서 그릇과 찻잔을 만들기 위해 흙을 주물렀다. 공방의 흙은 아주 품질이 좋아서 모양을 빚기 좋았다. 어릴 때 만지던 문방구 찰흙과는 차원이 달랐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물레를 돌려 작은 주전자와 잔을 만들었다. 손으로만 빚어서 그릇이나 찻잔도 여러 개 만들었다. 너무 재밌었다. 찰흙을 만지니 해질 무렵에 마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찰흙으로 인형을 빚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진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작년 가을 뻘 위에 누워 흙을 비볐던 것도 생각났다. 그때 공방 선생님이 뭔가 말을 걸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지금 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품을 참았더니. 공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주일에 한 번 공방에 앉아 흙을 만지는 4시간은 매번 순식간에 지나갔다. 서로 많이 친해 보이는 쾌활한 분위기의 공방 사람들은 내가 너무 말이 없어서인지 자신들이 큰 소리로 웃고 말하는 걸 민망해했던 것 같다. 나는 가끔 몇 마디 말을 생각해내서 실없는 말을 했다. 너무 말없이 앉아서 흙만 주무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분위기를 깨기 때문이다. 공방 선생님은 내게 혹시 어떤 종류의 강박증이 있지 않냐는 식의 질문을 몇 번 했다. 만드는 물건의 치수가 설계했던 것과 1mm라도 오차가 나면 못 견디는 성격 아니냐며 장난치는 식이었다. 그런 놀림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고 기분이 좋았다. 놀림을 받고 웃음거리가 됐어도 나는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롭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공방은 늘 통유리를 통해 강한 아침 햇살이 들이치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소질이 있다며 계속 배워보라고 했다. 나는 그러고 싶기도 했지만 지금의 내게는 수업료가 조금 부담됐고 그릇만 계속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곳은 그릇 공방이었다. 나는 흙으로 인형을 만들고 싶었다. 30여 년 전에 만들던
그런 것을 또 만들고 싶었다. 내일은 공방에 가는 마지막 날이다. 지난 며칠간 가마 속에서 천천히 구워진 내 그릇과 찻잔 세트를 꺼내 유약을 바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가마에 넣어 부어내면 그곳에서의 작업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공방에서 얻은 허벅지만한 흙덩이로 집에서 인형을 만들 것이다. 내가 언젠가 흙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생각은 흙 속에 묻어두고 지금은 일단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느긋하게 해볼 생각이다.